산업협력단 부단을 맡고 있는 정인상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주관하는 2024년 경북형 사회적 경제 창업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부단장 산업협력단이 이제 인사드리는 이유는요,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장 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대우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이제 산업협력단 산하에서 이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장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계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시는 길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신청자는 250명 가까운 분이 신청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실제 오시는 분은 뭐보다 적겠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비가 사실 성산홀이 우리 경산에 지향하양일지에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어가지고 조망이 되게 좋은데요. 비가 와서 안개가 좀 끼어서 조금 그 조망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치는 좋은 이제 대구대학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서서 사실 대구대학교 경북형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하나의 그 사회적 경제지원단이라는 하위 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구대학교 사회적 경제지원단이고요, 국민센터고 이 사회적 경제지원단은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서는 이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선도하는 사회적 경제지원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 예산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이 받고 뭐가 축소되겠지만 지금 사회적 경제가 우리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가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이제 대구대학교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창업 지원 분야에서도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대구대학교는 이제 창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0억에 가까운 정부 자금을 받아서 중간 조직으로서 창업자들에게 이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 일대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아주 리드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센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자 분들에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업 지원 효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그들의 창업 후에 창업자 후속되는 그런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되어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창업학교는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가자 중에서 특수한 창업팀에게 창업 자금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간 매주 토요일에 프로그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교육과정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저희가 4시간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지금 대학교과는 만큼 대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우부크라는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각각 수강 아이디를 다 부여를 할 것이고 그 안내는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포스터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기본 교육과정 20시간 쭉 운영을 하고 향후에 나는 사업에서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비 시험까지 한번 준비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80% 이상 교육과정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7월 13일까지이고 저희가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들어오시면서 QR로 출결 체크 다 하셨죠. 나갈 때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도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알뜰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출결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뭐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올해 교육과정 컨셉이 IT 기술 쪽인 만큼 저희가 조금 기술 접목을 해서 출결 체크하시는 것도 조금 시스템화 해봤고요. 그럼에도 매년 질문을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저희가 5시까지 오늘 교육 운영인데 4시 30분에 나가면 이게 뭐 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 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수료 기준에 국한되지 마시고 정말 저희가 지역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 구성하고 강사님들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분들로 구성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시고 교육 시간보다는 교육과정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도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요 행사장이 꽉 찼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지금 준비를 해뒀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 당시에 이 사진 보시면 2021년 되어 있고 이 사진도 21년 당시인데 보시면은 마스크 다 끼고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고민 많이 하다가 교육과정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하셨고 올해는 총 245명의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상업학교는 조금 인지도가 있는 교육 과정이 되었고 매년 저희가 컨셉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당연도에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에 그런 이제 키워드를 접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로컬리즘 키워드 잡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AI에 대해서 키워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증 신청을 하시든 예비 지정 신청하실 때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공인된 교육을 수료하셨다는 수료증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과정 저희가 끝나고 나면 수료증 배부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활용하실 수 있는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 총 4회에서 매주 토요일 4시간, 16시간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하면은 총 20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에 경북의 사회적 경제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시장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와 일반 기업가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제 볼 예정이고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아이템만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회 경제 기업이란 이제 어떠한 사회 문제를 인식해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강의로는 내가 어떻게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서 사업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퍼실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끝날 때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거는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작은 효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창업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지역이나 뭐 연령, 아이템 어느 것에도 저희가 국한하지 않고 모집을 다 했고요. 향후에 사업 계획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장 주소지가 지금 대구다. 내가 이제 거주시가 대구다, 아니면 경북의 다른 지역이다 하는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 저희하고 협약 체결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는 경북을 주 사업장 주소지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창업자이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교육과정 수료 후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미창업자이거나 3년 미만인 분들이고요. 아마 오시는 분들 중에 한 하루 이틀 또는 한 1, 2주 차이로 3년이 초과된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사업 계획서와 동일한 아이템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중복 지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 계획서 양식을 미리 제가 간단히 넣어봤는데 이것도 교육과정 중에 저희가 미리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쓰시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작성하시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따로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뭐 사업 계획서 쓰실 때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어떤 사회 문제를 인식해서 어떠한 소셜 미션을 발표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가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영리 단체와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면서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도 추구해야 하고 수익도 창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창출할 거냐 한 가지와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잘 표현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화려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주 가장 초기 단계에 창업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강점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5천만 원 규모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접수를 매년 받아봐야 정말 그 당일 연도에는 오히려 키워드를 저희가 늘려서 그 지원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올해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개 팀에게 더 많은 사업비 지원을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에서 2,000원 차등 지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5개 팀 선발을 할 예정이지만 그거는 저희가 접수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지만 대구대학교에서 이 사업 그리고 이 기관 운영하는 만큼 딱 사실 그 창업학교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아마 몇 년 동안 지금 창업도 저희랑 같이 하시고 성장 지원 사업들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와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슬로건을 잡고 있어요. 기반의 비전을 스타트업, 스케일업까지. 그래서 창업부터 자립하고 규모화하시는 단계까지. 그래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나 링크 3.0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단계별로 보통은 미창업에서 또 1년에서 3년,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별로의 사업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지금 개강해서 저희 7월 13일 종강하고 나면 아마 오전에 이제 공고 기간을 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초쯤까지 사업계에서 접수하실 수 있는 기간 드리고 심사 과정이 첫 번째 1차로 서면 심사 그리고 서면 심사 통과하시면은 2차로 대면 심사 그때는 이렇게 DT 자료 준비하셔서 보통 저희가 5분 발표에 5분 질의입니다. 또는 7분 발표에 3분 질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면 심사 통과하신 분들은 대면 심사, 그 다음에 대면 심사까지 최종 합격하시면 저희가 활력제를 하시고 빠르면 8월 중, 늦어도 한 8월 말 정도부터는 사업화 지원금 받으시고 11월 또는 12월 정도까지 사회적 기업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창업팀들 저희가 사실은 전국형으로는 요 사업을 매년 한 5개 팀 내외 정도 배출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을 11년째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잠시 사업이 휴직이 상태인데요. 그 사업 통해서도 저희가 총 282개 창업팀을 배출했고 대구 경북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대부분 저희 기관에서 배출된 창업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다 사업과정 진행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여러분
분들 중에 이렇게 우수 사례로 발표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창업을 꼭 희망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로 교육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지를 드리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종강식 할 때 저희가 3주차 되면 공지 드릴 텐데요. 종강식 할 때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원고료 그리고 규상도 수여가 되고요. 저희 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웹진, 경북 사회적 경제 웹진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천 개의 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 조직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경제 웹진에도 그 수기를 실제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 팀은 이렇습니다. 또는 뭐 사회적 경제 산업학교에 난 이렇게 참여했고 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그 소감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저희가 삭제를 하고 뭐 언론사나 아니면 투자사 같은 데서 저희 웹진은 다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 수기 공모전에 수상하신 분들은 웹진에 소식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교시 강의가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광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도 오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이렇게 꽉 찬 저도 어제 밤 한 9시 30분 정도까지 스터디하는 그룹 멤버들하고 전국 타양이 있는 다방 한 차례에서 스터디를 9시 반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방이라는 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방 물볕이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좀 지향하거나 또 공부하시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숨은 곳에서 또 로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가치 창출을 하는 잘 알려지지는 대외적으로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과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어제 학습했던 부분들도 오늘 본 내용에 어떻게 조금 또 더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도 오고 사실 주말에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거 하나만큼은 오늘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과연 오늘 교육과정,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시점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시간의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많은 교육들을 청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들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함으로써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뭔가 열심히 했다라는 어떤 여운은 남지만 막상 손에 잡히는 혹은 가시적인 어떤 산출물이라든지 결과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가능한 공감하고자 하는 주제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향함에 있어서 과연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가 시행하는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접근할 텐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사업들, 활동들 혹은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한 꼭지에 어떤 부분들을 최소한 내가 오늘 하나라도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본 내용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지 않는다 하면 방법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 되겠죠. 혹은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에 이제 진행자께서 해주셨고 제 강의한 자료 말미에 간단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는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를 꽉 채워가지고 제가 가능한 그렇게 하면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 20분 정도를 근데 제가 한 2, 30분 빨리 마치겠다고 목표를 잡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나는 5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녁 9시에 강의 마치는 타임이었는데 10시 반까지 제가 붙들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기 꽤 먼 곳이었는데 오늘 그런 불상사는 다들 생기지 않도록 다들 주변인들에게 다 눈치를 좀 주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집중해서 잘 하는 그래서 본 내용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멀리들 오셨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각자 소개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목표 설정을 하기에 아직까지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 소위 나의 어떤 가치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쭉 일상의 생활로 진행해왔던 생활 습관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다른 변화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우리 바쁜데도 이미 나의 가치관과 이 사고가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관점의 다양성 혹은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조금 다른 각도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어떻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 왜냐하면 이 관점의 변화 없이는 실행과 결과의 변화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비즈니스 창업을 하면서 실제 그것을 몸에 익히고 실현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소셜 비즈니스가 성공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 15년 넘게 약 1000개 넘는 기업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로 떠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정책 이론도 만들고 그럼 적어도 제가 창업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나는 그대로 했는가 그리고 앞에 있는 너는 그대로 했고 그렇게 해서 과연 너는 성공 모델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나 지적을 저한테 하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그게 조금 부끄럽지 않게 제가 오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에 저희 구성원들께 또 동료들께 오늘 제 지인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번거로운 걸 들어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시는 분 혹시 얼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창업학교 이 교과목 커리큘럼을 하면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처음 먼저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사회적 경제하고 관계되는 것 어떤 부분이 과연 관계될까요? 경상북도 기리지도 않고 이 사진 보면서 뭐가 사회적 경제하고 관계가 될까요? 뒤에서 어떻게 뭐가 이게 사회적 경제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까?
예. 야, 앞에 성까지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사실상 협력하고 이런 부분에 의견단면은 맞는데 제가 여기 뒤에 답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이뻐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뻐지셔서 우리 또 가족들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 사례 설명하면서 뒤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이 상황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은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온 과정. 그걸 직접 몸소 제가 같이 한번 분석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필요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부분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창업을 한다는 것은 보다 나 아니 우리라고 하는 관점, 그 우리가 우리 일부분의 구성원에 대한 차원만이 아니고 조금보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조금 내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 거고, 과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 지역사회적으로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게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모델하고 일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지속한다는 것은 돈을 잘 벌고 좀 가능한 흑자가 나고 돈이 벌리는 구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것이 실제로 해결되는 과정,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돈 조금 벌 때 기부한다, 혹은 내가 오늘 시간이 되니까 재능 기부를 좀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어떤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익 구조 비즈니스에 어떻게 좋은 일을 조금 더 떼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바꿔보고 변화를 줘볼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실행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우리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 정말 차별화되고 지금 그 누구도 하지 않던가, 혹은 하더라도 명확한 차별화가 있는 그걸 해야 될까? 혹은 전반적인 돈 버는 구조에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팔로와 관련된 부분들,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 어떤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갖고 있으면 될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안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창업하신 분들이 한 30% 계세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야 한번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지금 창업하지 않은 분들하고도 우리가 지금 선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을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과연 여기 있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소셜 엔터프리니어라고 하는 소위 이쪽 영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출발점과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출발점이 낯선 하나 있느냐?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쪽이 있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각각 들어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내가 저 단어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인터넷 안에 다 찾아보십시오.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이 점선, 붉은 점선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파트 1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더 훌륭한 강사님들이 뒤에 파트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오늘 첫 강좌를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나름의 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문장으로 제시했을 때 그것이 정말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받거나 평가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소위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목표를 설정하시라 할 때 이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실제 내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정말 그 속에 문제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게 돼야 해결이 되겠죠. 이제 보는 눈빛이 이제 좀 달라집니까? 아까까지는 자세하게 알고니까 쉽게 얘기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 뭐냐? 네. 아까 답변했는데 선물 안 주시네요. 아까 네. 세븐데스 SBF에서 네. 사례로 A사를 들으셨는데 예. 그 점수를 내는 기준이 예. 리더의 그 점수를 파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임원이나 직원이나 교사하는 레벨 수준이 네. 그 전체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시는 건지 그리고 기법적으로 오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번에 제가 컨설팅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이건 기업가 리더분들, 대표나 시험 책임자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컨설팅하면서 사업 부서가 여러 개인 큰 조직을 컨설팅했어요. 부서장들이 다 모였어요. 팀장들까지도 전체 이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팀장이니까 리더십에 대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직원, 생산지 구성원들은 사실은 거기 항목에 체크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팀장들까지 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우리 대표는 대표 리더십이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조직 문화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우리 직원들이 최고고 우리 조직 진짜 잘한다고 아침에 사실 태국에 하나 남기고 왔어요. 근데 실제 구성원들이 조사해보니까 이 조직 말고 그 팀장들이 생각하니까 이 점수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 대표가 완전 쇼킹해가지고 내가 이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어? 이러는 거. 그럼 그걸 문제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따라봅시다.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또 저는 힘들다고 봐요. 조직이래요. 1인 혼자서, 그런 개인 사업자가 어떤 측면이냐면, 다양한 이해관계 구조에서의 생산되는 자원들이라든지 산업 구조가 많아요. 그게 이제 1인이었을 때, 내 몸 혼자 몸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1인으로는 어렵다. 예. 한 분도 주무시지 않은 걸 확인을 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선물 드리겠다 했던 분 있잖아요. 제가 다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 있으니까 다 아까 선물 준비했는데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